만약에 너와 나 우연히 길을 걷다 아주 우연히 만나면 나 어떠려나 보고 싶더니 다가가고 싶은 그대의 마음까지 아주 천천히 하루하루 다가가다 본 여름 오늘따라 어설퍼던 실수도 보고파서 손에 작게 그대 이름 살짝 써내리고 키스 내 이름도 한 겹 살짝 포개고 사랑스러운 이 도시 같아 Lady 바라봐 내게 기대하니 그대 내 어깨 탈 때 우리 단둘이 기타를 나를 시작할게 Baby 그대만 마주치면 나는 어린아이 함께 친해질래 꿈 같은 스토리라인 바빠지면 어떡하지 우리 뜸하게 데려나 서서히 보고 싶어지니까 너터너 담담히 맘을 삭히니 한여름밤 같은 꿈들이 뒤를 계속 쫓고 있어 다시 겨울 It's no 따분하고 진부한 설렘 고도 Miss you, miss you 모두 사랑에 삼켜진 채로 뒤에 쓰일 마음 적어 한 겹 살짝 포개고 설렘을 따라 한 걸음 다가가 Rewind darling 다시 달린 그저 그러다 우리 시간을 달린 다가 돌아서 이 먼지같이 우리 바람처럼 사라질까 I want you be with you my loving It's not alone cause I'm here darling 너와 쓰고 꿈이 너무나 많아서 Lady 고민은 그만할래 하니 그대로 내 손 잡래 이미 입가에 이 웃음이 나네 나 이렇게 Baby 그대만 마주치면 나는 어린아이 함께 친해질래 같이 춤을 추기를 Lady 바라봐 내게 기대하니 그대 내 어깨 탈 때 우리 단둘이 기타를 나를 시작할게 Baby 그대만 마주치면 나는 어린아이 함께 친해질래 꿈 같은 스토리라인 릴파의 레이디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건대 학생 여러분들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에디오타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인디고요. 제 옆에는 같이 진행을 맡을 예디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디오타임의 진행을 맡게 된 예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박수 박수. 사실 라디오 이걸 진행하기 전에 이거 과연 잘 될까 약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막상 그래도 게시물 올리고 나니까 반응이 좀 괜찮았죠 이거? 그럼요. 생각보다 네.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준비하면서도 약간 이거 잘 될지도 약간 이런 기대도 하긴 했었는데 정말 어쨌든 좀 막상 하니까 또 긴장도 되는 라디오 방송이긴 합니다. 예디는 좀 어땠나요? 인디도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사실 원래 이런 수다 떨고 막 라디오 이런 관련된 거 정말 관심 많잖아요. 그쵸. 제가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런 라디오 한번 해보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된다니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막상 하려니까 긴장이 되고 걱정도 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학우분들이 저희 홍보 글에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한번 산뜻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인드 좋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사실 라디오를 제가 이거를 기획을 한 이유가 그냥 뭔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학우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저도 건대생이니까 그쵸. 건대생 학생들의 어떻게 방학을 보내고 있나 약간 되게 궁금도 하고, 어쨌든 학기 중에야 뭐 학교 다니라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방학에는 대체 뭘 하고 다닐까? 왜냐면 저도 맨날 놀고 막 그냥 애들들이랑 놀고 쉬고 이러는데, 건대 학생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방학을 보내고 계시나 궁금도 하고, 그냥 제 스스로도 많이 남의 얘기 듣는 걸 좋아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남의 얘기 들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라디오 한번 진행해 보면서 어쨌든 에브리타임에 사람들이 많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일상 얘기도 하고 하니까 같이 이걸 말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이거 긴장이 좀 많이 되네요. 그래도 지금 저도 인디도 약간 긴장한 게 좀 티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좀 미세하게 아주 떨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 이 에디오 타임을 시작하게 된 그 첫 시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우리 한 번쯤은 다 그런 적 있잖아요. 뭔가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은 그런 좀 쏠쏠한 썰들, 그쵸. 아니면 뭐 갖고 있는 고민들, 그쵸. 이런 것들 얘기는 하고 싶은데 또 막상 지인들한테 얘기하기에는 좀 꺼려지고 괜히 좀 말하기 좀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우리가 익명의 힘을 빌려서 또 한번 다 같이 나누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에디오 타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혹시 이게 사연을 보내주실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첫 화 진행하는 건데도 5분이나 벌써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어쨌든 보내주신 것도 보내주니까 어쨌든 제대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기간이 오래 걸렸고요. 대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좀 사연 쓰는 것도 귀찮을 법도 한데 그쵸. 얘기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한번 저희가 많은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도 저희 5분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기회 많이 저희 에디오 타임 진행될 예정이니까 다시 한번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원에 힘입어서 한번 열심히 라디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연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제가 먼저 읽을까요 혹시? 네네. 인디가 첫 번째 사연 한번 스근하게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먼저 익명 1회 1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7월도 다 갔네요. 종강한 지도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놀기만 하고 있습니다. 토익이랑 자격증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더워서 그런지 더위를 핑계로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지내도 괜찮을까요? 참고로 전 2학년입니다. 2학년이시면은 또 한창 이런 고민을 하실 만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요즘 방학 때 보통 뭐 하시나요? 방학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방학 때 솔직히 저도 노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그래도 비슷한 학년이니까 네네, 저희가. 그쵸. 그러게요. 방학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휴식도 하긴 하지만 또 학기 중에 바빠서 못 만났던 친구들도 좀 만나고 밥도 먹고,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들 조금씩 공부하면서 그렇게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디는 어때요? 저도 사실 3학년이긴 한데 그냥 너무 더워. 일단 너무 맞아요. 더워서 너무 더워요. 나가기가 싫은데 또 공부도 해야 된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저번 학기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냥 사실 쉬고만 있거든요, 집에서. 네네. 그래서 사실 비슷한 느낌인데 좀 많이 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치 이런 라디오처럼 하고 싶은 거를 좀 하는 편이긴 해서 방학 때 너무 놀기만 하지는 않고 그래도 하고 싶은 거를 좀 해보는, 뭔가 남들이 되게 요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자격증을 따라, 이런 사연자님 분처럼 자격증을 따라, 아니면 뭐 공부를 미리 해둬야 이런 것도 좋지만 뭔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 그냥 되게 사실 말로만 좋게 하는 거지 저 놀고 있는 편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럴 수 뭐, 있어요. 놀면은 뭐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그 사연자님 이제 2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비슷한 학년의 사람으로서 저는 2학년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놀고 싶은 거 하면서 여유롭게 보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인디가 그래도 선배님으로서 아 예. 2학년 때 어떤 거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2학년 때? 네. 저는 일단 2학년 때 물론 군대 있었지만 아, 군대 군대에 계셨군요. 전역하고 나서 했던 네. 게 알바를 했고 그다음에 여행 애들이랑 여행을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행. 뭐 제가 나이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네.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이 되게 없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좀 더욱 덥기도 하니까 바다 같은 데 가서 여행이나 또는 뭐 애들이랑 빠지 같은 데 가가지고 보내는 것도 좋고 되게 그냥 추억을 좀 많이 쌓으면서 놀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공감되는 것 같아요. 되게 일단 방학이라서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누워있는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좀 거창하게 노는 게 어떨지 뭐 그쵸.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못했던 걸 뭐 도전을 해본다거나 굳이 공부가 아니어도 새로운 경험들을 쌓는 시간으로 보내면 알찬 방학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2학년이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도 놀고 3학년이 저도 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2학년도 네. 놀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대적으로 뭐 애들 공부한다고 해서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그 노는 것도 열심히 놀면은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놀 수 있는 것도 다 한때니까 많이 놀아두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선배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네, 아닌지. 제가 못 즐겼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참고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익명 이인님의 사연입니다. 저에겐 요즘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기입니다. 저는 여름만 되면 모기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 모기가 항상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계속 간지럽힙니다. 제일 고통받는 건 물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소리입니다. 아, 불만 끄면 소리가 나고 불을 켜면 안 보이는 한밤의 술래잡기가 따로 없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모기는 정말 여름만 되면 이놈의 모기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쵸? 저도 여름만 되면은 모기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계속 어딘가 물려있는 상태로 맞아요. 있어서 진짜 밖에를 못 나가거든요. 특히 여름엔 저도 약간 긴 바지를 입는 이유가 모기가 너무 많이 물어. 그래가지고 맞아. 사실 밖에 막 안 다니려고 되게 밤에 특히 안 다니려고 하는데 되게 소리가 제일 크죠 사실상. 왜냐면 잘 때 모기장 같은 게 아니면은 잠 때문에 깨고 하니까. 근데 또 많이 물리는 저도 모기 밥이기 때문에 많이 공감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뭐 어떻게. 네, 뭐 어쩌겠습니까? 모기도 살아야죠. 그쵸? 또 모기의 어쩌겠어요. 사랑 많이 받으시니까 뭐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모기 많이 물리시나요 그래도? 저도 모기 많이 물리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매년 모기한테 공격을 많이 당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올해는 모기가 또 저를 별로 안 물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좀 그러네요. 피가 맛이 없는 느낌인가? 피가 맛있으면은 모기가 많이 그럴까요? 무는데 축복받은 은혜 여름이네요. 네, 저 그럼 축복받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부럽네요. 아무튼 네. 얘기하시죠. 네네. 그 모기 얘기하니까 제가 사연자님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네. 그 요즘에 그 쿠팡에 원터치 모기장이 되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원터치 모기장? 네. 한 번에 한 번 누르면 그냥 모기장이 되는 건가요? 뭐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그렇대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이 그 원터치 모기장을 사용을 하는데 네. 되게 좋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사연자님도 한번 그 검색하셔가지고 구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모기장? 네. 사실 모기장이 제일 좋긴 하죠. 뭐 어떻게 잡아. 그냥
근데 모기장 안에 또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긴 한데 네. 뭐 사실 뭐 요즘에 바르는 모기약 이런 것도 의미가 없긴 하니까 원터치 모기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네, 한번 조심스레 추천드려봅니다. 네, 아무튼 뭐 많이 물리시는 거는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니까 그래도 뭐 음식을 먹으면은 안 물리는 그런 게 있다고 듣긴 그래요? 했는데 마늘이었나? 뭐를 먹으면 김치였나? 모기가 맛없게 피를 빠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는 저도 또 처음 들어보네요. 뭐 아무튼 원터치 모기장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도 뭐 모기들한테 많은 사랑 받으시는 거 아, 네. 나쁘지 않다고 그죠? 언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사랑 받아보겠습니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인디가 또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좋습니다. 익명 삼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9월 초에 전역하는 말년병장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슬슬 전역이긴 한데 바로 복학하기에는 애매해서 올해까지는 알바를 하면서 돈을 좀 벌까 합니다. 기간이나 다른 조건은 상관없는데 혹시 꿀알바 아시는 게 있으면 추천해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꿀알바라고 할 게 있나요? 사실 저는 알바는 그냥 다 힘들다 주의여가지고 알바 어떤 거 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으로 알바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뷔페 서빙 알바도 해봤고요. 아니면 식당 서빙도 많이 해봤고 그 카페 알바도 조금 카페 했었고. 알바? 카페 알바 꿀 아닌가요? 아닌가? 근데 이게 카페 알바가 제가 일했던 데는 좀 상대적으로 꿀인 편이었는데 네. 쉽지 않아요. 카페 알바 또 제가 마감 타임이었어가지고 거기 네, 기계들 다 정리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인디는 뭐 어떤 알바 해보셨어요? 저는 그 영화관 알바 2개 해봤는데 정말요? 롯데시네마랑 CGV 해봤는데 네네. 이게 확실히 꿀알바입니다. 이게 사람이 영화가 일단 제가 약간 코로나 네네. 사이 때 일했어가지고 사람이 일단 안 와요 영화 보러. 그리고 너무 비싸. 그래서 맞아요. 영화 너무 요즘에 비싸요. OTT로 다 전향을 해버리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냥 거기서 애들끼리 놀고 떠들고 그러고 돈 받고 팝콘 싸가고 남는 거 그러고 영화 티켓 받고 그렇게 하니까 딱히 육체적인 노동도 많이 없고 그냥 청소도 그냥 빗자루 들고 가서 청소하는 것밖에 없어서 개인적으로 추천. 근데 뽑히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혹시 인디가 추천하는 그 꿀알바? 영화관 영화관? 알바 면접 꿀팁이 있다면? 꿀팁? 네. 일단은 가식을 좀 많이 보여야 됩니다. 그냥 거짓말로 착한 척, 제일 착한 척. 그냥 옆에 네. 있는 사람한테도 친절을 베풀면 되는데 제가 뽑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은 같이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저 포함해서 2명이었는데 네네. 그 옆에 한 명이 되게 긴장을 하고 되게 뭔가 이렇게 걱정하는 막 불안해하는 게 있어서 제가 뭐 이용한 건 아니지만 네. 옆에 있어서 되게 괜찮으세요 하면서 얘기를 좀 풀어드리는 거를 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면접관 분들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친해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사람들 간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랑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쪽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뽑았다 라고 하는 걸 보고 약간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중점을 보는구나. 사실은 어떤 경력, 왜냐면 그때 제가 무경력이었어서 알바에 대해서 원래 CGV도 약간 경력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안 뽑히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약간 그런 섬세한 부분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잘 캐치하고 좀 자신감 있게 하면은 꿀알바의 길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화관 알바 저도 항상 해보고는 싶다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되게 힘들다고 들어가지고 근데 전혀 힘들지 않고 진짜로 정말요? 그냥 네. 가서 서서 그냥 팝콘 퍼다 주는 것도 되게 쉬워서 그냥 이렇게 스쿱으로 퍼주기만 하고 그냥 떠들고 오히려 뭘 얘기할지 생각을 해가는 편이라서 오늘 무슨 얘기하지? 애들이랑? 약간 이런 얘기하고 그냥 정말 영화관 알바 놀러 다니신 네. 그런 느낌이 추천 강추. 그리고 복지도 좋아가지고 맨날 CGV는 이제 미소지 카드라고 해서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 카드를 주고 롯데시네마는 이제 매달 한 6장인가 4장 정도 무료 영화 티켓을 주기 때문에 맨날 그리고 저도 지금 퇴사한 지 꽤 됐지만 네. 한번 퇴사를 하면은 계속 할인권 같은 걸 줘가지고 계속 주더라고요. 되게 진짜요? 퇴사를 했는데 진짜로 지금도 줘서 그냥 항상 영화 보러 갈 때 그걸로 7,000원 정도로 영화를
보는 편이라 너무 괜찮은데요? 그래서 왜 퇴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계속 줄까 약간 의문이긴 한데 가족이 아닐까 롯데시네마로 그러네요. 영화관 가족을 알바는 가족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영화관 알바 추천이긴 한데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꿀알바는 아니지만 네. 이것만은 피해라. 아 헬알바? 네, 헬알바를 한번 네네.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제가 해봤던 알바들 중에서는 저는 뷔페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뷔페라면 뭐 애슐리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대기업 뷔페는 아니었는데 네. 그냥 그 호텔에 있는 뷔페였거든요. 네네. 근데 뷔페 알바가 정말 일단 단순 노동이라서 네. 오히려 더 힘들어요. 제비가 하나도 없고 네. 막 그 하루 종일 무거운 접시 날라야 하고 네. 또 손님들 응대해야 되고 이러다 네. 보니까 또 호텔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족 단위나 네. 단체 단위로 많이 오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 막 먹고 이제 떠나시면은 그 자리를 제가 치우는 게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뷔페 알바는 되도록이면 피해라라는 혹시 말씀드리고 진상 이런 게 있나요? 진상? 진상 손님 같은 경우가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음식을 이제 어디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물어보셔가지고 네. 알려드렸는데 그거를 저한테 가져다 달라 네. 이런 식으로 시키셨던 분도 계셨고 거기 또 매니저님을 잘못 만나면 한 번 이제 단기 알바를 뛰고 나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네, 오늘도 일해줄 수 있냐? 오늘 시간 되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계속 오세요. 네. 저 그래서 사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뒤로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연락을. 지금도? 네, 지금도 가끔 오시거든요, 연락이. 와. 그래서 그냥 되도록이면 연락 안 읽으려고 하고. 복지는 없나요, 복지? 그래도? 복지랄 게 그 뷔페 음식을 먹을 수는 있게 해주거든요. 네. 이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중간에 점심을 제공을 해주는데 네. 그것도 이제 맛있는 메뉴들 하나도 안 주고 약간 네. 손님들이 잘 안 먹는 맛없는 음식들 그런 것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뷔페는 거르시는 게 좋겠다라는. 복지라도 좋아야지 뭔가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뷔페니까 그래도 맛있는 거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되게 복지도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뷔페 알바는 아닌 걸로. 네, 뷔페 영화관. 알바는 하지 마시고 네. 영화관 알바를 하시는 걸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카페 같은 것은 어때요? 카페? 카페 알바요? 카페도 약간 카페 바이 카페인데 네. 제가 일했던 카페는 되게 규모도 작고 네. 손님도 많이 안 오시는 그런 카페였어가지고. 땡타벅스 이런 데인가요? 아니요. 땡썬플레이스. 저는 약간 이름 없는 소규모 네. 카페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냥, 네. 그냥 그런 뭔가 감성 카페 그런 데인가? 약간 감성 카페라기보다는 그냥 손님들이 이제 출퇴근 시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사가시는 그런 느낌? 네네, 그런 단골 손님들이 많은 그런 카페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일하다 보니까 손님들 얼굴 외우는 경우도 많았고, 네. 손님이 그냥, 이분 오시면은 늘 사가셨던 거 해드리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카페도 이제 전바이점이니까 네. 잘 찾아보시고, 네. 손님 많이 없는 카페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저 그리고 카페는 사실 뭐 전역한 사람이 빡빡이기 때문에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 상하차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전역하고 나면 힘이 좀 있으니까 남자라서. 네네. 제 친구 중에 상하차 하는 분들 있는데 상하차는 비추입니다. 그리고 버거킹 이런 버거킹이라면 안 되나? 버거땡. 버거땡. 네. 버거땡 아니면 땡도날드 이런 데 비추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체인점은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좋은데 힘이 들지 않을까, 군대 정도의 고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데랑 특히 뷔페 알바는 안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되도록이면 영화관 알바 했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녁 축하드립니다. 한번 저녁 축하드립니다. 뭐 밥을 살 수 없으니까. 네, 맛있는 밥 많이 드시고요. 네, 제가 한번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2살에 처음 연애 시작해본 건대생입니다. 오, 축하드려요. 축하할 일 많네요. 그러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음 주에 여자친구와 100일입니다. 근데 연애는 물론 100일까지 가본 것도 처음이라 100일 선물을 어떻게 해줘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여자친구한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이벤트나 선물이 있을까요? 추신, 보통 기념일 언제 챙기는 게 좋을까요?
어 100일 선물? 에디가 한번 추천해 주시죠. 100일 선물. 이제- 여자가 감동받을 만한. 100일이면은 한창 또 풋풋하고 좋을 때잖아요. 네. 일단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꽃 선물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귀엽게 좀 자그마한 꽃다발 이런 거 하나 추가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게요. 100일 선물이면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뭐 커플 운동화 커플 운동화. 네 아니면 뭐 커플 티셔츠 이런 식으로 가격대도 크게 부담 없고 또 되게 커플로 의미가 있는 그런 선물 괜찮을 것 같아요. 100일로. 근데 인디는 혹시 뭐 지금까지 연애 해보시면서 100일 선물 여자친구한테 어떤 거 주셨는지 저는 근데 좀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보셨어요? 네. 100일은 좀 짧다. 100일은 좀 짧다 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았던 걸 같이 얘기하면서 네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저는 그래도 선물을 그냥 그때는 안 하고 1주년 때쯤에 하자. 아니면 생일이나 이럴 때 100일을 너무 빨리 오기도 해가지고 저도 연애할 때쯤에 100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얼리를 약간 조금 아무것도 아니라기보다는 뭔가 귀여운 숫자긴 하죠. 그때부터 크게 주면은 크게 하면은 나중에 또 크게 돼야 되니까 그냥 뭐 얘기하다 보면 대충. 근데 둘 다 그런 기념일 같은 걸 많이 신경 안 써서. 근데 저는 되게 그건 했어요. 꽃이랑 네. 편지 편지 너무 좋죠. 편지 한 3장 4장 정도 써서 편지랑 꽃이랑 그리고 케이크 레터링 케이크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반응은 좋았는데 어떤 감정인지는 몰라서 사실 저는 꽃 이런 게 좋나? 꽃 주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꽃 받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꽃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꽃 받으면?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어떤 꽃을 줄지 고민을 하고 사실 꽃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흔히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아니잖아요. 유명한 얘기죠. 네, 그런 그 남자친구의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저는 꽃 받는 거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물쭈물 있으면서 저희 100일인데 혹시 네네. 이런 꽃 좋아할까요? 그런 그 풋풋한 게 너무 귀엽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꽃 주는 것 자체 그것도 용기니까 들고 다녀야 되기도 하고. 근데 약간 제 주변에도 꽃을 주는 게 네. 약간 너무 진부해서 싫다는 분들도 오히려? 계시더라고요. 네네. 약간 그 남자친구도 이제 여자들이 꽃 주면 좋아하니까 꽃을 사서 준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약간 사실 꽃 같은 경우는 그 100일 동안 만나면서 여자친구의 성향을 좀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되게 감성적이고 좀 예쁜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꽃 드리는 거 추천드리고 네. 약간 꽃 같은 것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걸 좋아한다. 이러면 이제 뭐 운동화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커플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좀 더 큰 기쁨이 될 것 같아요. 뭐 좀 그걸 눈치 있게 알아채야겠네. 뭐 사이즈나 그쵸. 예를 들어 사이즈 괜히 대놓고 물어봤다가 너무 티나니까 내 재미없으니까. 혹시 인디 경험담이신지? 감동보다 경험담은 아닌데 그래도 정보를 전 좀 모으는 편이라 네네.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은근슬쩍 물어보고 한 50일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라 맞습니다. 괜찮긴 한데 저도 옛날에 처음에 100일을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100일 이후에도 100일 다음에 좀 지나면 365일 되고 또 생일도 있고 하니까 기념일 은근히 좀 많다? 기념일은 셀 수 없이 많죠. 너무 계속 네. 기념일이죠 그냥. 그래서 그냥 그때마다 좋은 거 주고 100일도 그냥 근데 저는 되게 그것도 많이 들었던 게 찾아보면서 저도 많이 찾아보고 막 여러 가지 정보를 구해봤는데 네. 100일 때 처음 만났을 때나 제일 좋았던 데이트를 한 번 더 해보는 약간 예를 들어 첫 만남을 뭐 예를 들어 건대에서 했으면은 네네. 건대 뭐 일가무에서 만났다. 일가무에서 만나는 건 말이 안 되고 일가무인가 저기 어디지? 청심대. 네네. 청심대에서 만났다 치면은 청심대를 한 번 더 걸어보면서 그때 처음 만났던 곳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내 감정은 이랬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트 코스 짜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뭔가 해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좀 더 기념일 되면은 네.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 생각인데 뭐 어때? 보통 100일 때 어떤 거 하시나요? 100일 때요? 네. 근데 저도 100일을 막 엄청 거창하게 챙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학생 때는 고등학생 이럴 때는 네. 또 100일이 그렇게
쉬운 숫자는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는 되게 막 설레는 마음으로 막 준비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성인들의 100일은 주변을 봐도 막 음. 그렇게 성대하게 챙기는 것 같지는 않고 숫자 3개 정도. 그거는 또 아니지만 일자리 바뀌었다. 이제 100일자리 뭔가 생겼다. 사실 100일 정도면은 상대방을 파악하는 그 정도의 기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우리 만난 지 100일 됐다 짝짝짝 이렇게 하고 인디가 말한 것처럼 손편지 주고받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편지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편지가 편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쓰다 보면은 물론 전 편지 쓰는 걸 좋아하긴 해서 네. 쓰긴 하는데 이게 뭔가 이거를 막상 대화할 때 느낌이 아니라 그거를 글로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새로운 느낌? 약간 좀 어색하다? 그래가지고 처음 쓰시는 분은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써주면 아주 좋다는 거죠. 너무 좋죠. 이제 특히 남성분들이 대부분 네. 이제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성분들보다는 이런 편지 쓰기 같은 거에 조금 서투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이제 남성분에게 편지를 받아보면 삐뚤빼뚤? 삐뚤빼뚤한 것도 너무 귀엽고 뭔가 다음에 어떤 말을 쓸지 고민한 그 흔적이 느껴져서 너무 귀여워요, 그게. 지우개 가루 돼 있고 이제 화이트 돼 있고 칠칠이 돼 있고. 그래서 꿀팁을 드리면은 남성분들 편지 쓰실 때 그 연필이나 샤프보다는 네. 볼펜을 쓰는 게 오히려 흔적을 남겨라. 오히려 그 줄 두 줄 긋고 이런 게 더 귀여워 보인다. 수능처럼 무슨 두 줄 긋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네, 티나게 네. 눈물 돌려주고. 이제 그 지우개 자국보다는 네. 줄 두 개 그은 게 더 귀엽다. 화이트는요, 화이트? 전 화이트 좀 많이 썼는데. 화이트 나쁘지 않죠. 화이트 나쁘지 귀엽죠. 않아요. 네. 화이트 알죠? 다시 거기다 다시 쓰면은 다시 글자 이렇게 벗겨지는 거 벗겨져서 다시 이중으로 하는 거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좋다. 너무 귀엽다. 오히려 네, 그 손편지는 원래 서투른 맛이다. 라는 꿀팁 드리겠습니다. 메모하겠습니다, 메모. 네, 손편지 메모하시고요. 그러면 그건 어때요? 그 기념일을 언제 챙기는 게 대충 좋을 것 같다. 저의 그 연애 가치관에서는 네. 저는 솔직히 100일보다는 200일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200일? 네,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100일은 뭔가 좀 아직 서로를 안 지 너무 얼마 안 된 시간이에요. 네. 근데 200일 정도 되면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서로를 파악을 하고 200일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쵸? 이제 우리가 이 정도나 이만큼 만났음을 좀 기념을 하고 네. 이제 200일 다음에 1주년을 챙겨라. 365일. 네, 저는 그런 주의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네. 100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100일 안 챙긴 주인데 갑자기 뒤에 이렇게 손 이렇게 어, 하고 네. 꽃을 주면서 편지 지우개 가루 화이트 돼 있는 편지 준다. 그러면은 너무 귀여운데요? 그러면 근데 난 200일. 나 200일 때 줄게.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100일 챙겼으니까 네. 제가 또 200일 챙기면 되죠. 남자친구는 그때 안 챙기고. 네네, 상관없어요.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공평하게. 200일. 그러면 기준이 200일. 그러고 1년. 1년. 이제 1주년. 그 뒤로는 이제 1년, 2년 이런 식으로. 연수로? 네, 그쵸. 1년, 2년, 3년, 1000일 뭐 이렇게. 네네. 뭐 그렇답니다. 저도 비슷한 인디 생각이지만 동의하시나요? 200일은 처음 느껴가지고. 그래요? 왜냐면 보통 저도 100일, 500일, 1년, 500일, 뭐 그다음에 1년, 2, 3년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200일은 좀 새로운 그런 거랄까? 그래서 참고하겠습니다. 200일 챙겨줘야겠다. 네, 지금 메모하시고요. 네, 메모하십시오. 그래서 200일도 포함시키는 걸로. 100일, 200일? 근데 그러면 200일을 한다고 하면은 100일을 안 챙기는 걸로 아예 암묵적으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서로 아니면은 미리 얘기를 하죠. 네. 100일은 챙기지 말까? 이렇게 해서 상대방도 이제 동의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 200일을 좀 더 성대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네. 만약에 커플템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네. 얘기를 해요?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우리 200일인데 커플템을 맞출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센스 있게 알아서 센스 있게 이거 해야죠. 그런 거는. 준비했어 이렇게 하면서. 준비했어로 딱 들이미는 게 이게 또 그런 서프라이즈의 편이에요? 맛이죠. 그런 편이에요? 만약 사이즈 네네. 모르면. 평소에 알아놔야죠. 어떻게든 알아야죠. 뭐 여자친구 화장실 갔을 때 네. 뭐 어떻게 알아? 신발 들고 그러네요. 신고 가잖아요.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일부러 이제 실내 신발 벗는 그런 곳을 가가지고 일부러 신발 매장 ABC 마트 AB 땡 마트 가가지고. 네, 뭐 그렇게라도 하시던가. 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재량이죠.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이렇게 코치해드릴 수는 연애 없고. 초보시길래 그래도 혹시 꿀팁 그런 거 전해줘야 되지 네. 않나. 아니면은 뭐 티셔츠 이런 거는 사실 사이즈 네. 정확히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오버사이즈 그냥 프리하게 입는다. 요즘에는 프리하게 많이 입으니까 티셔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단은 뭐 기념일 언제 챙기는지는 대충 센스 있게 하시고. 네, 원래 연애는 여러분 알잘딱입니다. 욕 악플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물은 개인적으로 커플템, 네, 저는 그리고 좋은 것 같아요. 꽃, 그다음에 손편지. 손편지. 네, 이거 타자 편지 말고 무조건 손편지죠. 타자 편지 말고 네, 동굴 뭐 굴림체 이런 거 말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도 그냥 주는 게 낫죠? 대충m 데이트 코스도 평범하게. 데이트 코스는 아까 뭐 인디가 말한 것처럼 네. 처음 만났던 장소 다시 가보는 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고, 네. 아니면은 평소에 먹는 것보다는 살짝 오바해서 조금 뷔페? 분위기 좋은. 아, 뷔페는 제가 그 알바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잘 가지 않고. 그때 뷔페에 온 사람 다 100일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 아닙니다. 돌잔치 이런 게 많았기 아. 때문에. 네. 돌잔치 큰일이죠. 네, 아무튼 저희가 또 연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 그러게요. 아무튼 슬, 네, 넘어갈까요? 뭐 결론 지어주자면은 꽃 손편지 그리고 뭐 커플템 네, 플러스 좋습니다. 알파 뭐 좋습니다. 뽀뽀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네, 예쁜 사랑하세요.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제가 마지막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좋은 조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저에겐 최근에 친해진 여사친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양 수업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듣고 있다가 친구를 통해서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같이 들을 사람이 없어서 소개받은 친구와 같이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한 학기를 지내다 보니 어느샌가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뭐죠? 무언가가 뭐죠? 같이 학교 축제도 즐기고 영화도 한번 보고 하다 보니 어느샌가 저는 그 친구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마음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가능성이 있을까요?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같이 있을 때 조금 달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여사친, 남사친 문제가 또 그죠? 고민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보나요, 이거? 가능성 있어 보이나요? 글쎄요. 일단 학교 축제도 즐기고 영화도 같이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영화를 저는 사실 친구 사이에도 영화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약간 이 사연자님이 좀 달달한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본인이 그 달달함을 느꼈다면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영화 볼 때? 네네. 그럼 뭐 영화 장르에 따라도 다르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근데 그것도 뭐 중요하죠. 엘리멘탈 이런 거 봤다. 그러면 조금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 있어 근데 보이는데. 뭐 범죄도시 봤다? 그러면은 조금 아닐 수도.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봤다 최근에. 그러면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뭐 축제도 그런가? 뭔가 영역 자체가 축제랑 영화는 되게 친구끼리도 그쵸.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하네요. 약간 그래도 뭔가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할 게 없지 않나. 맞아요. 확실한 시그널은 아닌 것 같긴 해. 한번 좀 후퇴를 브레이크를 좀 밟아야 되는 게 낫지 않나. 약간 아직까지 그 상대방의 마음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그건 있어요. 이제 아무리 남사친 여사친이어도 네. 뭐 축제 같이 즐기고 영화도 같이 보고 이런 사이면 최소한의 호감은 있는 거잖아요. 뭐 사람으로서든 친구로서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그 달달한 분위기로 가고 싶으시다면 오히려 그 상대방의 반응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놓고 달달을 한번 유도해봐라. 대놓고 달달? 네, 대놓고 달달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가 있죠? 대놓고 달달이면? 이제 플러팅 전수 약간. 플러팅 전수. 네. 이제 그런 거죠. 대놓고 칭찬을 한번 해보거나 네. 오늘 뭐 예쁘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보거나 아니면 좀 그런 코스 있죠. 연인 아니면 절대 잘 가지 않는 분위기 좋은 카페, 분위기 좋은 식당, 사진 찍으면 잘 나오는 식당 이런데 사실 친구랑은 잘 안 가잖아요. 그런 곳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디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확실히? 아니 저는 뭔가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아, 정말요? 왜요? 뭔가 축제랑 영화는 네. 좀 뭔가 애매한 영역이지 않나. 그리고 약간
제가 좀 남자 대변을 하자면은 그래도 네. 뭔가 여자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쨌든 남자분은 이렇게 달달하게 생각을 하지만 여자분 쪽에서는 친구가 많아서 그럴 그냥 수도 뭐 있어요. 그냥 친구끼리 그러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고 확실한 뭔가가 없어서 조금 약간 지금 약간 브레이크 밟은 다음에 좀 나중에 학기도 돼서 또 만나면은 네. 그때 가서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지금은 좀 후퇴할 타이밍이다. 괜히 달달하게 했다가 더 이제 대놓고 달달하게 했다가 우리 친구잖아 이렇게 하면은 좀 슬프지 않을까요? 그렇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분이 사연자님이 그 여성분이 친구가 아니라 여자로 보이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미 끝났죠.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상대방과 계속 친구로 지내는 것도 어쩌면 더 슬플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오히려 확실하게 그냥 마음 보여주고 네. 그렇게 하고 뭐 아니면 도저. 그러고 좋으면 사귀는 거고 뭐 아니라고 하면 그냥 마음 접어야 되는 거고. 그쵸. 일과모 한번 걷고 네. 생일교 한번 걷고 그쵸. 그래도 뭐 교양으로 친해졌긴 했으니까 그래도 많이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 편이 아닐까. 왜냐면 같은 전공이거나 하면은 자주 볼 일이 많은데 맞아요. 교양에서 친해진 거면 조금 노력하지 않으면은 잃게 되지 않을까. 또 사람 마음이란 게 식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 학기 동안 그랬으니까 앞으로 좀 더 해서 하면 좋은 연애 하지 않을까요? 아, 네. 사연자님 혹시 나중에 저희 라디오 들으시고 한번 어떻게 됐는지 후기 네, 한 번 더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젤리라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되면은 땡리보 이런 거? 땡리보? 네, 땡리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럼 이미 강을 건넌 것 같긴 한데 네네. 조금 너무 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약간 이미 마음이 생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된 건 아니고 썸이 된 것도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썸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그냥 좀 천천히 빌드업을 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 이제 도화지에 점 하나 찍었으니까 좀 그림을 크게 그려서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겼다 중간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너무 슬픈데요. 어떻게 접어야죠, 뭐 어떻게. 근데 접을 수가 있나? 이게 마음 이미 생겼는데 남자친구가 중간에 생겼어. 네. 그러면은 마음 접을 수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 생겼으면 접어야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여자친구가 생긴 거겠지만. 예를 들어 만약 그렇다 치면은 접는 게 맞지 않을까요? 슬프지 않을까 해도 막 저는 접을 것 같아요. 접어요? 네. 깔끔하게? 약간 저는 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사람 마음이 접고 싶다고 접어지는 게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뭐 생기면 어떡해요. 그거는 포기해야죠. 다른 인연 찾아야죠, 저도.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좋은 그게 달달한 게 좀 있다고 했으니까 조금 괜찮지 않을까? 달달한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느낄 정도면은 그쪽에서도 뭔가 달달하게 했다는 거가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급발진만 안 하고 그냥 천천히 조금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침투해라. 익명 5분이니까 오며들었다. 약간 이렇게 하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되게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지 않아요? 여자 쪽 입장에서. 너무 좋죠. 뭔가 마음이 생겼다고 바로 나도 좋아하거나 막 갑자기 칭찬하면서 네네. 더 뭔가 지금 우리 관계 이상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좀 다가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아요? 그래도? 너무 좋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칭찬하라는 것도 네. 막 부담스럽게 갑자기 막 플러팅 해라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일단 예쁘다는 말 좋아하니까 그냥 뭐 할 수 있잖아요. 칭찬 정도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친구로 생각한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해요? 예쁘다고 했는데 네. 그 사람이 친구로 생각해 나를. 그러면 반응이 뭐래 이렇게 와요? 아니면은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만약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부끄부끄? 마음은 좀 부끄부끄 하겠지만 네. 티는 안 내죠. 이제 부끄부끄한 티는 안 내고 그냥 자연스럽게 뭐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면은 그냥 대놓고 뭐 알고 있어? 뻔뻔하게 어디가 더 예뻐? 이렇게 더 물어보고. 근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대신에 중간에 남자친구가 생기는 사고가 없으면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성공하시기를 저희가 네.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두 명이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어쨌든 준비된 사연을 다 모두 읽어봤는데
첫 화인데도 되게 뭔가 저희가 많이 공감할 법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뭐 시간 가지고 모르고 했네요.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사연 보내주신 것들이 너무 요즘 우리 때 이야기라서 네. 정말 재밌었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뭐 여름에 덥고 그런데 할 것도 많으실 수 있겠지만 방에 누워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또 나누고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뭔가 더 했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어서 라디오 DJ 천직일지도 약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좀 괜찮았나요? 좀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도 오히려 네. 사연이 너무 참신해서 약간 근데 되게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아니라 되게 아는 영역들로 맞아요. 많이 나오기도 했고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도 많이 해본 그런 거였어서 오히려 좀 더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에디오 타임은 언제든지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빨리 여러분 다시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에디오타임 유튜브랑 그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주소 있으니까 한번 거기다가 또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또 바로 해서 웬만하면 다 읽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화를 기다리면서 신청곡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를 기대하며 에브리데이 에디오 타임. 안녕. 안녕. 안녕이라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만날 테니 그냥 웃으며 걸어가요. 그만하자 그 말도 하지 말고요. 언젠간 다시 만날 텐데 그냥 웃으며 걸어봐요. 넌 어떤 마음으로 또 생각에 잠겨 이 길을 걷나요? 네가 원한다면 흐린 날에 비가 될래요. 추적이는 여름 비가 돼요. 당신이 원하면 어떤 계절이라도 추적이는 여름 비가 돼요. 당신이 좋다면 어떤 모습이라도 안녕이라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만날 테니 그냥 웃으며 걸어봐요. 넌 어떤 마음으로 또 생각에 잠겨